내가 오래 살아보니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쉰이 넘어서도 예전처럼 먹고 마시는 습관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몸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더 많이 보아온 것은 서서히 기력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작은 통증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 긴 쇠약의 시간입니다. 50살은 아직 젊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도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합니다. 20살의 위장과 50살의 위장은 다릅니다. 30살의 간과 50살의 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만은 여전히 청년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우리의 세포를 바꾸어 놓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내 또래의 벗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먹으려 합니다. 기운이 떨어지니 고기를 더 먹어야지.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곧 잘 먹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아침이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더부룩합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답답하고 잠이 깊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고기 한 점, 친구와 나누는 술 한 잔, 매콤한 찌개의 자극적인 맛은 우리가 아직 젊다는 착각을 잠시 안겨줍니다. 그러나 몸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쉰 이후에 몸은 마치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기둥은 여전히 서 있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계속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삐걱거립니다. 그 삐걱거림이 바로 혈압의 상승이고 혈당의 불안정이며 관절의 통증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병원 침대 위에서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한 벗을 찾아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들은 특별히 방탕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마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예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변했는데도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도 고집도 그리고 식탁 위에 과한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힘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힘이 되는 시기가 바로 쉰 이후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양과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절식을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굶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양은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서 더 집어드는 것입니까? 접시에 남겨진 한 숟가락을 굳이 다 비워야 식성이 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기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과한 음식이 오히려 복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쉰 이후의 식사는 양이 아니라 질과 균형 그리고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씹고 조금 덜어 먹고 배가 8점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살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식탁에서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입에 넣으려는 이 한 점의 음식이 나의 내일을 가볍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무겁게 할 것인지 인생의 후반부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 그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쉰을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잘 먹어야지. 나이 들수록 고기를 더 챙겨야 힘이 나지.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고기 한 점, 국물 진한 찌개 한 그릇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믿음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더 굽고 갈비를 더 찾고 기름진 음식을 일부러 챙깁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고기를 드셔야 해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방식입니다. 쉰 이후의 몸은 젊은 날과 다릅니다. 위와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콩팥의 여과 능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노폐물이 늘어나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부담을 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는 오랜 벗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늘 나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거의 매일 저녁 고기와 술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통풍이 찾아왔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식단 조절을 강하게 권고받았습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조금만 줄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음식은 추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던 시간,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 친구와의 술 한잔, 그 속에는 우리의 젊은 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같은 식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몸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쉰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배가 부른데도 젓가락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과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충분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과한 단백질과 기름은 몸속에서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손가락이 저리고 아침마다 뻣뻣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 탓이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오랜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자주가 아니라 가끔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접시에 담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기름이 많은 부위 대신
담백한 부위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드십시오. 빨리 먹을수록 많이 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고기만으로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채소와 나물, 콩과 같은 음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균형이 있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올랐고 평소에는 담백한 반찬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식탁이 오히려 오래가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쉰 이후의 식사는 과시가 아니라 돌봄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먹는다는 자랑은 건강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진짜 건강의 신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먹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에 끌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유는 멈출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한 점을 더 먹는 이유가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아쉬워서인지 쉰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많이 먹고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덜 먹고 오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몸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을 위해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쉰을 넘기고 나면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자꾸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예전처럼 즐기는 습관, 그것이 몸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지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매운 찌개 한 그릇에 땀이 나고 짭짤한 반찬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속이 조금 쓰려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혀의 감각은 무뎌지는데 위와 장 그리고 혈관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이 약하다고 느껴 더 많은 소금과 양념을 찾지만 몸은 그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짠 음식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소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물 속에 녹아있고 양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김치 한 조각, 된장국 한 숟가락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면 그 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혈관벽이 단단해지며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오고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이 가운데 갑작스러운 쓰러짐을 겪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조금씩 했고 큰 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탁만큼은 늘 짠 편이었습니다. 싱거우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염분 섭취를 강하게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말했습니다. 입이 즐거운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쓰리고 역류가 잦아지며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핑계로 더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땀을 흘리며 먹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오는 피로와 불편함은 오래갑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도 매운 걸 잘 먹는다. 나는 아직도 짠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말 속에는 세월을 거스르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전처럼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입은 잠깐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혈관과 심장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혀의 만족을 위해 몸 전체를 희생시키는 일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쉰 이후에는 자극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맛을 되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만 지나면 혀는 다시 적응합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권하고 싶습니다. 국물은 조금 덜 먹고 양념은 절반만 넣어 보십시오. 간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싱거운지 아니면 습관이 강한 맛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씹으십시오. 천천히 먹으면 강한 자극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밥상에는 소박함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맛이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밥상은 몸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쉰 이후의 식사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평온이어야 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맛, 강한 자극, 과한 양념을 내려놓을수록 몸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몸은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소금을 한번 덜어내는 선택, 그것이 몇 년 뒤에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혀는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몸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쉰을 넘기고 나면 식탁은 더 이상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는 자리가 되고 때로는 허전함을 덮어두는 자리가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집안은 예전보다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마주 앉던 사람이 없고 저녁에 웃음소리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씹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공허함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일이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 지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자꾸만 간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 달콤한 빵 한 조각, 늦은 밤에 라면 한 그릇, 먹는 동안에는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먹고 나면 더 큰 허전함과 함께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잠시 안아줄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과한 음식은 몸을 무겁게 하고 무거운 몸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더 허전한 상태. 그것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은 함께 지칩니다. 혈당이 오르고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기운이 없다며 무언가를 먹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특히 혼자 먹는 식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먹을 때는 말이 오가고 웃음이 섞입니다.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양도 조절됩니다. 그러나 혼자 먹을 때는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배가 부른지도 모른 채 그릇을 비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워서 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조금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만나 차를 마셨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 어색하게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달래던 시간을 사람과의 관계로 바꾸자 몸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쉰 이후의 식사는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짧은 질문이 과자 한 봉지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대신 음식을 선택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간식은 정말 배가 고파서였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쓸쓸해서였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쓸쓸함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짧은 산책을 해 보십시오.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펼쳐 보십시오.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쉽게 오르는 체중, 밤마다 반복되는 야식 습관.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쉰 이후에는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식탁 앞에 앉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배고픔인지 위로인지 심심함인지 그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음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한 음식이 아니라 돌보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먹는 식사는 결국 몸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소박한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쉰 이후의 식사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의 문제라는 것, 더 자극이 아니라 더 고요함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외롭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자신을 앞세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조차 서둘러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먹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잔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기름지고 많은 음식을 밀어넣지 않는 것, 짜고 자극적인 맛으로 혀를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외로움과 허전함을 음식으로 덮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쉰 이후의 몸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절제가 자유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구에 끌려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멈출 수 있는 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채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덜어낼수록 몸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밝아집니다. 식탁은 하루 3번 우리 앞에 놓이는 작은 선택의 자리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국을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고기를 한 점 덜어내는 것, 심심한 저녁에 간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이 쌓이면은 몇 년 뒤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듯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신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오래, 천천히, 편안하게 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덜 아프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며 보내는 삶이 더 값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피곤해도 버텼고 상처가 나도 스스로 아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혹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식탁에서의 절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한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듯이 이제는 나를 위해 배려해야 합니다. 그 배려가 결국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시간은 또 다른 선물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병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고요함과 감사로 채울 것인지는 오늘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맛을 견딘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자신을 조절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용기, 오늘 한 번의 유혹을 넘기는 결단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본래의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것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남길 때 몸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